네, 이번 시간은 폐포의 환기와 관류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환기라는 건 정말 폐포를 왔다 갔다 드나드는 공기, 그쵸? 이게 우리가 벤틸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관류라고 하는 건 혈액이 흘러가는 거죠. 펄퓨전. 그래서 우리가 이거 비율을 VQ라고 해서 V 대 Q, 그쵸? VQ 레이시오 또는 이게 이제 조절이 안 되면 VQ 미스매칭 이런 말 쓰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관류를 이제 조절하는 거는요. 폐포 모세혈관 또는 뭐 지금 제가 이제 폐세동맥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쵸? 이것도 이제 확장이 되고 산소에 따라서 그쵸? 수축이 되고 하겠죠. 요거는 제가 워낙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폐 쪽에서는 이제 산소가 많은 쪽으로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확장이 되고 그쵸? 그리고 이제 산소가 없는 쪽으로는 잘 안 간다. 그래서 수축시켜 버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환기를 조절하는 거는요, 세기관지겠죠. 기관지를 통해서 공기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뭐 쉽게 우리가 이거를 공급자의 느낌이고, 이거는 소모자의 입장이죠. 수요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과 수요는 항상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공급이 너무 많아서 물량이 많아지면 인체에서는 그쵸, 이게 효율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VQ 레이시오라고 하는 걸요. 이제 각각이 센싱하는 어떤 지표가 있겠죠. 그래서 새 기관지는 우리가 보통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확장이 되고 수축이 되는 거고요. 폐세동맥 같은 경우는 O2를 가지고 확장이 되고 이렇게 그쵸, 수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새 기관지는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면 환기가 잘 안 되나 봐. 그렇게 되면 더 열심히 환기를 시켜야지 하고 확장을 하겠죠. 반대로 감소하게 되면 수축시켜서 환기를 감소시키는 거고요. 폐쇄동맥은 산소가 증가되면 그쵸, 확장이 돼서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혈류를 증가시키고 반대로 산소가 감소되면 수축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기본을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환기가 감소되었을 때는 보시면, 그쵸? 자, 환기가 감소되었으면 폐포 주변의 O2는 떨어지게 되고요. CO2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환기가 감소돼서 이렇게 물량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이 쓸 O2가 지금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물량 공급을 시켜줘야 될 공급자의 입장은 늘려줘야 되는 게 맞고요. 이렇게 물량을 써내려가는, 그쵸? 수요자의 입장은 손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수요자는 줄여주는 게 맞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O2가 감소되면은요. 자, 폐세동맥이 수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O2를 그쪽 가져가는 혈류의 관류는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자, CO2가 증가하게 되면 환기가 잘 안 되나 봐. 새 기관지의 입장에서는 확장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쵸? 확장을 시켜서 더 많은 환기를 시켜서 이 환기가 감소되는 걸 보상해 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물량을 더 늘리는 공급자 입장을 늘려주는 거고 수요자 입장을 감소시켜주면서 이제 VQ를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혈류가 감소되었대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물량은 이제 넘쳐나는데 상대적으로 그쵸? 수요자가 없는 겁니다. 이 O2를 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요자는 이제 늘려줘야 되는 거고 공급자는 줄여주는 쪽으로 우리 체내가 움직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혈류가 감소되면 O2는 조금 이제 넘쳐나는 거고요. CO2는 그렇게 이제 감소되겠죠. 그러면 O2가 증가하면 폐세동맥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냐면요. 당연히 받아들이러 오겠죠. 확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자를 늘리는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CO2가 줄어들게 되면 새 기관지의 입장에서는 환기가 충분하구나. 그쵸? 그렇게 생각하고 수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급자는 줄이는 쪽으로 간다. 굉장히 이제 합당하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VQ를 맞춘다. 자, 그러면요. 이거를 이제 조금 공부할 텐데요. 자, 우리가 이게 폐거든요. 폐 이제 위쪽과 아래쪽을 이렇게 나눴을 때, 뭐 우리가 뭐 존 1, 2,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위아래 이제 기류라고 하는 거는 공기, O2 있죠. 아까 이제 그 세기관지에서 설명드린 그런 지표고요. 그 다음에 혈류는 관류, 펄퓨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벤틸레이션과 펄퓨전,
그쵸. 이제 이거를 또 VQ 레이시오로 나타내 봤는데요. 자, 일단은 혈류를 보시면, 그리고 기류를 보시면 이렇게 뒤집혀 있습니다. 그쵸? 자, 위에서 이렇게 이제 적은데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많은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혈류와 기류를 보시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양상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둘의 레이시오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쵸, VQ 레이시오를 보시면 역전이 됩니다. 오히려 위쪽에 이제 둘 다 이제 모자랐는데 레이시오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가장 높은 거죠. 위쪽이.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폐결핵 설명드릴 때 이제 성인과 소아의 결핵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요 그래프를 가지고 그쵸, 이제 여러분이 폐 생리학을 저랑 공부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VQ 레이시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